내년 상반기쯤 나올 CJ1호기로 2022년 하반기부터 초도 비행시험에 나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는 지금보다 향상된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년여 뒤 비행시험에 착수할 KF-X에는 7일 선보인 AESA 레이더보다 20%가 크고 모듈도 1088개에서 1200개로 늘어난 레이더가 들어갑니다. 이런 모듈 숫자는 800개인 일본 F이나 1000개인 프랑스 라팔, 1100개인 미 해군 슈퍼호넷 전투기를 넘어서 5세대 스텔스기인 F-35E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KF-X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이미 80% 정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ADD의 관계자는 지난 6일 대전에 있는 ADD 본소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험 개발 단계를 기준으로 할 때 AESA 레이더 기술을 미국의 75에서 80% 정도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DD가 보유한 AESA 레이더 기술 수준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가 레이더 각도를 전자적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주사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장비다. 쉽게 말해 KF-X의 눈에 해당한다. KF-X에 장착되는 핵심 항공 전자장비는 AESA 레이더를 비롯해 IRST, EOTGP, RF 제머 등 4개다. 이 가운데 AESA 레이더 개발은 가장 어렵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ADD가 수행 중이며 나머지 3개 장비 개발은 국내 민간 업체들이 맡고 있다. ADD 관계자는 항공기에 탑재하는 AESA 레이더 응용 연구는 이미 완료한 상태라며 방위각, 고각 방향으로 전자 주사가 가능한 면형 이상 배열 안테나를 KF-X 운용 환경에 맞게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ADD는 이날 기자들에게 AESA 레이더 응용 연구 결과 만들어낸 시제품을 공개하고 가동 지연도 했다. AESA 레이더 시험 개발 1단계에 들어선 ADD는 공대공 모드를 개발 중이며 2017년에는 시험 개발 2단계에 진입해 2021년까지 공대지, 공대해 모드도 개발할 계획이다. KF-X의 개발 목표 연도는 2025년이다. 시험 개발 1단계에서 ADD는 전투기 비행 환경에 맞는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비행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AESA 레이더 비행 시험은 공군 수송기에 레이더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100회 이상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DD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KF-X 시제기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 비행을 할 방침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RF 제머 ADD 관계자는 AESA 레이더 장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되 공대지, 공대해 소프트웨어는 외국 업체와의 협력으로 알고리즘을 획득하고 KF-X 탑재용 알고리즘으로 변환해 독자적인 기술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해 유럽 업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업체도 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를 KF-X 운영체계에 통합하는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ADD 관계자는 수리온 헬기, FA-50 경공격기, 무인항공기 등의 체계 통합기술 개발 경험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외국 업체의 협력을 얻어 2025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ADD는 IRST를 포함한 3개 항전 장비는 보유 중인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비뿐 아니라 체계 통합 기술도 충분히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저기 레이더를 교란하는 RF 제머의 경우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ARQ200을 이미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상태다. 표적의 영상 정보를 포착하고 레이저로 유도미사일의 비행을 제어하는 EOTGP는 미사일 정밀유도 기술 등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IRST는 해군 함정용 장비의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를 거쳐야 한다.
ADD가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국내 민간 업체들이 IRST, EOTGP, RF 제머를 개발하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들 항전장비를 KF-X에 통합하게 된다. ADD는 KF-X를 스텔스 전투기로 만든다는 정책적 결정만 내려지면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홍영 ADD 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라매에는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 관계자들도 이날 ADD 대전 본소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KF-X의 재원 등을 소개했다. 하이의 한 임원은 KF-X가 미국 지항공의 F-414나 유로제트의 EJ200을 엔진으로 장착할 것이며 최대 이륙重량 추정치는 54,000파운드이라고 설명했다. ADD는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은 충분한 갖춘 만큼 예산과 인력 지원만 잘 된다면 목표 연도에 KF-X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DD 관계자는 KF-X 사업은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 국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라며 어느 정도 장애물은 있을 수 있지만 ADD와 국내 업계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F-X 레이더 성능은 전투기 8대 동시 추적 80km/h 표적 포착.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AESA 레이더. ADD 기술 개발 현장 언론에 공개 우려 불식 위한 적극 행보. 이영재 기자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AESA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가동하자 계기판 화면에 붉은색 세모꼴 6개가 동시에 뜨더니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왔다. 가상의 적전투기들이었다. 이에 대응하는 KF-X는 초록색 세모꼴로 아군 전투기 2대는 노란색 세모꼴로 표시됐다. AESA 레이더가 적과 아군의 전투기 8대를 동시에 탐색,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화면이었다. KF-X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일 기자들을 대전 본소로 초청해 현재 개발 중인 AESA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시연했다. 시연은 ADD 대전 본소에 있는 전자전 비행 모의 실험실에서 진행됐다. AESA 레이더는 K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로 안테나가 전자적으로 각도를 조절하며 레이더를 주사해 공중과 지상, 해상의 표적 여러 개를 한꺼번에 탐색, 추적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한 KF-16과 F-15K 전투기만 해도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기계식 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추적할 수 없다. AESA 레이더 계기판 화면에는 가상의 적전투기가 급선회하는 것도 그대로 나타났다. 표적의 급격한 움직임도 AESA 레이더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ADD는 이날 AESA 레이더 응용 연구 결과 만든 시제품을 공개하고 모의 표적을 탐지하는 것도 시연했다. AESA 레이더와 1.1km 떨어진 곳에 모의 표적을 설치하고 전자파 반사 시간 조절을 통해 모의 표적이 50노티컬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AESA 레이더는 모의 표적이 44노티컬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오자 이를 포착해냈다. ADD가 이날 가동한 AESA 레이더 시제품은 송수신 소자인 모듈을 500개 갖췄다. KF-X에 탑재될 AESA 레이더는 1000개의 모듈을 장착하게 돼 탐색, 추적 능력도 그만큼 커진다. ADD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개발했지만 앞으로 비행시험을 통해 전투기 비행 환경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레이더 장비도 소형화, 경량화해야 한다. AESA 레이더의 모듈이 발산하는 열을 냉각수를 이용해 균일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ADD 관계자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AESA 레이더 개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개발 일정에 맞추려면 인력과 예산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RF 제머.
ADD는 2019년까지 AESA 레이더 공대공 모드를 개발하고 2017년 공대지, 공대해 모드 개발에 착수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체계 통합에 걸리는 시간을 반영하면 KEFX는 개발 목표 연도인 2025년에는 우선 공대공 모드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2028년이 되면 공대지, 공대해 모드까지 갖추게 된다. ADD는 이날 AESA 레이더 외에도 KEFX의 핵심 항공 전자장비인 IRST, EOTGP, RF 제머의 개발 현황도 공개했다. 보안을 중시하는 ADD가 취재진을 대전 본소에 초청해 연구 현장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KEFX 사업을 기한 안에 성공시키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을 계기로 KEFX 사업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장 청장에게 KEFX 사업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ADD는 이날 대잠수함 어뢰인 홍상어 발사 실패를 포함해 과거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장면이 담긴 영상도 기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업도 위험을 수반하는 만큼 KEFX 사업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위험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18조 원대 초대형 사업인 KEFX 사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우려가 쉽게 불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DD도 이날 KEFX의 4개 핵심 항전 장비 개발 현황과 계획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들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 개발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한국 측의 이전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것도 이들 4개 항전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이다.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항공전자 장비인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 개발은 75에서 80% 완료됐다. 나머지 핵심 장비도 항공기에 맞는 소형 경량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일 대전 ADD 전자전 비행 모의시험실에서 AESA 레이더 시제품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DD는 KEFX 개발을 2025년까지 예정대로 완료할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공개된 장비는 AESA 레이더를 포함해 현재 개발 중인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다. 4개 핵심 장비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개발이 까다로운 AESA 레이더였다. 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가 2배 이상 길고 동시에 여러 개 표적 한국형 전투기 KEFX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AESA 레이더 시제품은 지름 30cm의 원판에 500개의 금색 소자가 꽂혀있는 형태였다. 잠자리 눈처럼 각각의 소자가 비행기의 눈 역할을 한다. 소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소자는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한다.